요즘 이 F&B 업계에 가장 뜨거운 아이템이 있다면 바로 말차일 겁니다. 제니, 벨라 하디드, 두아리파 등등 셀 수 없이 많은 셀럽들이 말차를 마시고 언급하고 포스팅하고 있거든요. 찻잎을 넣으면 바로 말차로 만들어주는 기계도 등장했고, 미국과 유럽에는 말차 라떼를 전문으로 하는 카페가 정말 많습니다. 틱톡에선 뭐 말할 것도 없죠. 리뷰, 레시피 공유, 고품질 말차를 고르는 팁까지 공유하고 있거든요. 거의 뭐 광풍이 불고 있다는 말이 맞을 것 같은데요.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 현상을 알고 있긴 합니다. 최근 들어서 말차로 만든 음료와 디저트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번이 처음도 아닙니다. 2000년대 초반 스타벅스가 그린티 프라푸치노를 들여오면서 나름 유행을 하긴 했었고, 지금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 말차의 글로벌 인기 체감이 가시나요? 유행이라고 하니까 알긴 알겠는데 그 정도인가 싶기도 하죠. 사실 말차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차 자체에 큰 관심이 없긴 합니다. 일상 다반사란 말 많이 쓰시죠? 일상적인 날을 가리키는 말인데, 이 말을 풀어보면 차를 마시고 밥을 먹는 일이란 뜻이랍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선 일상 가반사가 되겠네요. 조선시대 이전부터 차를 마셨지만 뭐랄까요? 약간 좀 대면대면합니다. 거리감이 느껴진달까요? 실제 소비량도 정말 낮습니다. 업계에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국내 녹차 시장이 커피 시장의 1%만 가져와도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을 거라고요. 과장이 아닌 게 녹차 업계 1위인 오슬록의 연간 매출이 937억 원입니다. 스타벅스 매출 3조 1천억과 비교하자면 31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죠. 차는 중동이나 중앙아시아에서도 흔하게 마시는 음료입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왜 유독 차에 관심이 없을까요? 오늘은 지구상에서 가장 핫한 음료인 말차를 중심으로 한국의 차에 대한 이야기를 살짝 곁들여서 가져와 봤습니다. 저는 김밥이고요. 제가 오늘 떠먹여 드릴 이야기, 미국식 말차의 등장입니다. 말차가 탄생한 곳은 중국이지만 현재 말차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곳은 일본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서양권에서 말차를 워낙 많이 마시다 보니까 일본의 말차 생산량이 부족할 정도로 가죠. 원래 말차는 아시아권에서 주로 마셔왔는데요. 현재는 전 세계 생산량의 40% 정도만 아시아에서 소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데이터가 말해주는 건 말차가 이제 글로벌 소비품 반열에 올랐다는 거죠. 서구에서 말차가 인기를 얻게 된 이유는 다양하지만요. 우선 그 시작은 건강에 대한 관심이었습니다. Z세대는 술을 멀리하고 건강을 가꾸는 걸 중요하게 여기는 세대입니다. 건강한 음식에 대한 선호도가 높죠. 말차가 여기에 딱 부합했던 걸로 보입니다. 커피에 비해서 카페인도 적으면서 카테킨 같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서 건강에 좋다는 인식이 생겼고, 여기에 젊은 층이 빠져버렸다는 거죠. 근데 이거 진짜일까요? 일단 말차의 건강한 이미지 때문에 소비자들이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맞습니다. 애초에 말차는 일본에서 온 건강 음료로 인식됐었으니까요. 하지만 정작 미국과 유럽의 Z세대가 말차를 소비하는 방식을 보면 건강과는 조금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미국의 말차 음료 유행을 이끄는 카페들이 몇 곳 있습니다. 이곳들의 음료를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2020년에 탄생한 블랭크 스트리트 커피는 레바논 출신의 이산 프라이어와 두바이 출신의 비나이 멘다가 창립한 곳인데요. 둘 다 벤처 캐피탈에서 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아시아 커피점들의 트렌드를 조사하다가 이거다 싶어서 뉴욕 브루클린에서 장사를 시작했죠. 아시아 스타일의 카페가 미국인들에게도 통할 거라 봤거든요. 처음엔 커피 트럭으로 시작했는데요. 1년도 안 돼서 오프라인 매장을 내고 2년 뒤에는 뉴욕에만 40여 개 매장을 낼 정도로 급성장합니다. 카페가 아주 드글드글한 뉴욕에서요. 이후로는 벤처 캐피탈 투자도 받으면서 지금까지 1억 3,500만 달러의 투자금을 유치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투자금으로 공격적인 확장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미국과 영국에 무려 90여 개의 매장을 내면서 Z세대의 스타벅스를 노리고 있습니다. 10대들은 학교가 끝나고 나면 여기에 모여서 말차 라떼를 마신다고 하더라고요. 이곳은 던킨 커피보다 맛있고 스타벅스보다 저렴한 커피를 내세우고 있는데요. 보면은 인테리어도 감각적이고 메뉴도 재밌는 것들이 많습니다. 스트로베리 쇼트케이크 맛 말차, 쿠키앤크림 말차 등등 주로 말차 베이스의 음료들이 메인이죠. 이런 것들이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딱히 건강과는 관련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주소비층인 Z세대에게 왜 이 음료를 먹냐고 물어봤더니 이런 대답을 한다고 합니다. 인플루언서들이 마치 자기 삶의 일부인 것처럼 모두 말차를 마신다. 그래서 꼭 한번 마셔봐야겠다고 생각했다. 틱톡을 통해 알게 됐다 등등. 건강이 목적인 것 같진 않죠. 음료의 특성만 봐도 그렇습니다. 추정치이긴 하지만은 대표 메뉴 중 하나인 블루베리 말차 라떼 한 잔에는 2-30g의 설탕이 들어가 있다고 하거든요. 코카콜라 한 캔에 들어간 설탕의 양과 비슷하죠. 물론 이보다 더 많은 설탕이 들어간 음료는 많습니다. 블랭크 스트리트 커피만큼 핫한 더치브로스의 음료들은요, 기본적으로 한 잔에 설탕이 4-50g 정도 들어가니까요. 핫 캐러멜 라이저 같은 음료의 라지 사이즈는 무려 94g이나 들어갑니다. 이런 음료들과 비교하면 말차 라떼는 설탕이 적게 들어가는 편인 건 맞는데요. 절대적인 수준을 보면 그렇게 적지도 않다는 거죠. 예상하셨겠지만 말차 인기는 이미지에서 옵니다. 말차가 가진 녹색은 원재료 본연의 색이라는 점도 매력
매력적이지만은 다른 세계 재료들과 층을 이루게 되면 시각적으로 아주 훌륭하거든요. 블랭크 스트리트의 대표 메뉴인 블루베리 말차는 파스텔톤 보라색과 말차의 녹색이 어우러지면서 한 번은 사 먹어보고 싶게 만든 것 같습니다. 들고 있으면 뭔가 패션의 일부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데이드림 말차나 화이트 초콜릿 말차의 흰색과 녹색 조합도 너무 예쁘죠. 텍사스와 LA에 매장을 늘리고 있는 라라랜드 카인드 카페는 더 화려합니다. 버터플라이 피 꽃을 써서 녹색과 파란색의 조합을 만들거나 라벤더를 이용해서 녹색과 보라색의 조합을 만들었죠. 이외에도 런던의 말차 전문점인 젠키, 뉴욕의 마차풀도 비슷한 느낌입니다. 그야말로 틱톡 친화적이죠. Z세대, 그 중에서도 서구의 Z세대는 틱톡을 중심으로 SNS에 깊게 빠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보다 더 SNS를 딥하게 사용하는 것 같기도 한데요. 덕분에 이렇게 사진 찍기 좋은 말차 라떼가 빠르게 확산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정리하자면 말차 라떼는 서구 소비자들에게 건강하다는 이미지로 소비가 되기 시작한 건 맞습니다. 커피의 대안으로 떠오르기도 했고요. 하지만 말차를 소비하는 방식은 동아시아처럼 차로 소비하는 것이 아닌 주로 라떼로 소비합니다. 자신들에게 익숙한 커피 음료인 라떼, 에스프레소 대신 말차를 쓰는 거죠. 우리가 아는 그냥 카페 라떼가 아닌 시럽이 들어가는 그런 라떼들이요. 설탕이나 지방은 그대로기 때문에 특별히 건강한 음료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말차 특유의 풀향과 쌉싸름하지만 부드러운 뒷맛, 비교적 적은 카페인 때문에 죄책감은 덜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어쨌든 말차는 스시와 더불어서 세계적으로 가장 대중화된 일본의 음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세계적인 차 생산국이자 소비국인 중국과 일본의 한가운데에 있는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사실 우리는 이 말차 글로벌 트렌드에 탑승했다고 보기는 좀 힘듭니다. 말차 관련 음료, 베이커리들을 심심찮게 찾아볼 수는 있지만 이게 대중적이라고 하기에는 좀 부족함이 있거든요. 데이터로만 봐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일본의 차 시장 중에서도 녹차 시장 규모만 봐도 무려 4조 원이 넘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녹차 시장은 고사하고 차 시장 전체를 봐도 1조 5천억 원 정도밖에 되지 않죠. 좀 오래된 데이터긴 한데요. 2008년에는 1인당 녹차 소비량이 세계 평균의 15%에 불과했습니다. 웰빙 열풍 이후 녹차에 대한 존재감이 전보다 높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라면 사실 지금도 유의미한 변화는 없을 것 같긴 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조선시대 때도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세종실록을 보면은 세종대왕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중국에서는 차를 그렇게 좋아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대궐 안에서도 차를 쓰지 않는다. 선조실록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명나라군 지휘관으로 오는 양호가 선조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귀국에는 차가 있는데 왜 채취하지 않는가? 선조가 이렇게 답을 하죠. 우리나라는 풍습이 차를 마시지 않는다. 바로 근처에 있는 일본과 중국에서 녹차가 대중화되고 일상화된 것을 비교하면 굉장히 독특한 현상이긴 하죠. 이런 문화적 차이를 두고 많이들 이야기하는 것이 중국이나 일본은 석회수 때문에 물이 좋지 않아서 차를 우려서 마셨고 우리나라는 화강암지대라서 물이 깨끗하기 때문에 차를 마실 필요가 없었다 이건데요. 저는 사실 이게 그렇게 근거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국에선 차를 마실 때 깨끗한 물을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8세기에 쓰여진 중국의 고전 차서, 차문화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다경의 저자 유구는요. 차를 우리는 데 쓰는 물에 대해서 굉장히 엄근진하게 다뤘습니다. 물이 차 맛을 좌우한다는 거였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도 예로부터 깨끗한 물로 차를 내려 마셨고요. 차는 중국, 그 중에서도 서남부 지역이 원산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8세기 들어서 중국 전역으로 확산됐죠. 다경에 따르면 당시 중국인들이 차를 마시던 방식은 마치 국을 끓이는 것과 비슷했다고 합니다. 팔팔 끓인 물에 찻잎을 넣고 파, 생강, 대추, 귤껍질 등을 넣고 소금을 쳐서 마셨다고 하거든요. 참고로 유구는 이런 방식을 극혐했습니다. 이렇게 차를 마시면 찻잎을 하수구에 버리는 것과 다름이 없는데도 이런 관습이 계속된다면서요. 결국 찻잎을 잘 다루고 맛을 음미하는 방법을 다경을 통해 알리게 됐죠. 이게 차를 마시는 표준이 됐고요. 말차는 11세기 송나라 시기에 등장했습니다. 이땐 이미 중국에서 차가 대중화되다 못해 황제에게 바치는 전용 차 농장이 생길 정도였습니다. 다양화와 동시에 고급화도 이루어졌죠. 덕분에 찻잎을 쪄서 말린 후에 가루를 내는 방식이 새롭게 만들어졌고 말차도 이렇게 등장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말차를 마시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찐 찻잎을 건조해서 맷돌로 곱게 간 후에 차완에 말차를 넣고 따뜻한 물을 붓습니다. 그리고 차선으로 휘저으면서 거품을 내죠. 말차에서 이 거품이 아주 중요하고요. 그 옛날에도 거품을 곱게 잘 내고 차 맛을 어떻게 끌어올릴 수 있느냐를 두고 경연을 하기도 했었으니까요. 아무튼 이 말차 문화가 명나라 시기로 가면서는 입차 문화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찻잎을 재배하고 가공하는 게 너무 고된 노동이란 걸 알았기 때문에 평민 출신 황제가 이 과정을 간소화하도록 바꿔버렸죠. 이렇게 말차 문화는 중국에서 서서히 사라졌지만 이게 일본에 퍼져서 남게 됩니다.
일본의 승려들 덕분이었죠. 당나라와 송나라 시기의 일본 승려들은 중국으로 유학을 많이 갔습니다. 당시 차를 많이 재배하던 곳은 불교 사원과 도교 사원이었기 때문에 일본의 승려들도 중국의 차 문화를 배워서 일본에 알릴 수 있게 되었죠. 이때 말차가 일본으로 건너간 겁니다. 이 시기에 일본의 지배층으로 새롭게 떠오른 무사 계급들이 이 차 문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일본의 자리를 잡게 됐죠. 이후로도 중국이나 일본 둘 다 재배 기술을 계속 연구하면서 차를 국가적으로 브랜드화하는 데 힘을 많이 썼습니다. 그럼 대체 우리나라의 차 문화는 왜 끊겨버린 걸까요? 삼국사기에 따르면 우리나라엔 선동여왕 때 차가 소개됐고 이후 귀족들 사이에서 퍼진 것으로 보입니다. 신라와 고려가 불교를 국교로 삼은 만큼 불교의 차 문화도 우리나라에 퍼질 수 있었죠. 하지만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는 중국과 가깝고 교육이 활발했기 때문에요. 자체적으로 차나무를 키우기보다는 중국산 차를 최고로 치는 경향이 강했다고 합니다. 이러니 차나무를 키우는 농가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죠. 그나마 절에서 차를 재배하고 키우긴 했지만 대중적으로 소비될 양은 아니었습니다. 여기에 고려가 망하고 조선시대로 접어들면서 숭유 억불 정책이 시작됩니다. 조선 왕조가 유교를 숭상하고 불교를 억제했던 정책인데요. 이때 차 문화도 사실상 명맥이 끊겨버립니다. 몇몇 양반들이 차를 즐기긴 했지만 개인적인 취미 정도였죠. 차 문화가 단절되고 기후식품에 공백이 생겨버렸으니 구한말 이후에 등장한 커피를 아주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대중적으로 마시는 녹차, 잎차와 말차의 차이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요. 잎차와 말차는 같은 차나무 잎을 씁니다. 하지만 재배 방식이나 생산 방식이 조금 다르죠. 우리가 주로 마시는 잎차는 햇빛 아래에서 재배를 하고요. 말차는 몇 주 동안 햇빛을 차단하는 차광 재배를 합니다. 그래서 말차가 상대적으로 떫은 맛이 덜하죠. 또 잎차는 찻잎을 뜨거운 냄비에 볶거나 찐 후에 말려서 잎 형태로 우려서 마시고, 말차는 찻잎을 찐 후 줄기를 제거하고 맷돌에 갈아서 가루째 풀어 마십니다. 가루를 내기 때문에 라떼나 디저트, 아이스크림 등에 넓게 활용할 수 있었죠. 커피의 대체품으로 말차가 빠르게 성장 중이긴 하지만요. 이런 말차 광풍이 우리나라에도 확산될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당장은 일부 카페나 브랜드 중심으로 트렌드가 흘러가고 있긴 하니까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긴 하네요. 저는 차를 좋아해서 커피만큼이나 자주 마시는 편인데요. 그래서 좀 궁금해졌습니다. 차를 마시지 않으시거나 싫어하시는 분들은 왜 그런지 댓글로 남겨주셔도 재밌을 것 같네요.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